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이 온 것 같은데 불장이 끝날 때까지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존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큰 하락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다시 기회를 노려서 하락이 왔을 때 매집을 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트럼프 효과로 2021년 때와 같은 대불장이 다시 찾아올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효과로 암호화폐 산업이 역사상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상승세를 중간에 꺾어버릴 수 있는 몇 가지 암초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암초들로 인해서 24년 하반기부터 25년 말까지를 불장 사이클로 봤을 때 중간에 알트코인 쪽으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온다가 아니라 높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우려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요. 앞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불장 처음부터 끝까지 존버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코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면 수익이 충분히 낮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구간에 도달하면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조정을 기다리면서 시장에 하락이 찾아오면 현금화시킨 수익금을 바탕으로 매집을 충분히 한 뒤에 조정이 끝난 뒤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이후에 만약에 조정장이 찾아오면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비트코인은 3,879%가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162%, S&P 500은 66%, 중국 CIS 300은 56%, 한국 코스피 200마저 50% 상승했을 만큼 금융시장의 여건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대로 한두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호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지금 호재에 덮여서 무시되고 있는 악재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시장의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는 9월 중순 3.6%에서 바닥을 찍고 이후로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현재 4.4% 정도의 금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현재 계속 튼튼하다는 점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채가 아닌 장기 국채 위주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연준에서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속하면 장기 국채 금리에 계속해서 상방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 금리는 상승할수록 금융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월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전망에 대하여 1928년부터 현재까지 100년 동안 통계를 냈을 때 시장은 연말에 산타 랠리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강세일 확률이 높으며, 특히 대선이 있었던 해는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점을 강세 요인으로 꼽았지만,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의 기준을 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위험자산 시장이 고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으로 고전을 겪을 섹터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호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높은 장기금리와 코인 시장의 상승이 함께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장기금리가 더 높아지면 금융시장에 서서히 하방 압력이 오기 시작하면서 축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시장에 갑작스러운 조정이 찾아왔을 때 원인도 모르고 조정에 당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장기 금리 추이를 경계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두 번째 리스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부채 한도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
행정부와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는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부채 한도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유동성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 정부의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고,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 미국 재무부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비해 1분기에 단기 국채 발행량을 대폭 늘리면서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빌릴 계획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유동성 환경이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집권 시절에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의 초과저축이 예치된 RRP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로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RRP 잔고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 발행량 증가가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최근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카시카리 총재, 로건 총재 등은 연준의 양적 긴축이 중단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은 연준이 시장 유동성 흡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시장 유동성 감소와 장기 금리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준에서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산 계정인 소마 계정 담당자 로베르토 페를리 또한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풍부한 상황을 예시로 들며 양적 긴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 말은 연준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양적 긴축을 지속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금융시장에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양적 긴축이 계속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과 관계없이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증시와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높은 장기 금리의 지속에도 미국 경기가 계속 튼튼하게 버텨준다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에 높은 장기 금리 지속으로 경기가 점점 악화되는 시그널이 발생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알트코인과 소형주 위주로 강한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걱정 요소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맡기로 한 정부 효율성 부서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과한 우려로 여겨질 수는 있는데,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연간 6.5조 달러 수준의 정부 예산 낭비를 뿌리 뽑을 것을 암시했는데, 이 말은 곧 정부의 지출과 투자가 감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신규 고용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에 정부 고용이 차지한 비중이 크고, 미국 정부에서 개인이나 가게에 직접 지급한 사회보장성 지급금이나 각종 보조금 부문, 그리고 각종 시설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동 부문에서도 정부 지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해오던 정부 지출이 정부 효율성 부서 초기에 축소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 활동을 일부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면, 저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당선 효과와 4분기에 금융시장이 상승하는 산타 랠리 효과로 인하여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장을 예상하지만, 만약에 연말이 되기 전이라도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치솟을 경우 비트코인은 몰라도 알트코인 쪽으로는 상당한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며, 내년 초부터 2, 3월 정도까지는 알트코인 쪽으로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생각합니다. 특히 12월 18일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상황이 좀 더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 경우에 조정장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5년 초의 시기만 지나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진짜 불장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년 초에 대비를 잘 해서 조정이 왔을 때 매집을 잘 해둘 경우에 25년 2분기 이후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때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비트코인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항상 큰 상승장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2017년 이후 계속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리하면 미국 대선 이후에 코인 시장은 항상 크게 상승했지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상승이 훨씬 크게 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한 차례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심리에 대한 데이터를 몇 가지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앱스토어 순위에서 2등, 4등, 5등을 코인 관련 앱이 점거를 한 상황이고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가 트럼프 당선 전인 11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앱 순위가 428위, 금융 앱 순위가 33위였던 반면에 11월 14일 기준으로는 전체 앱 순위 8위, 금융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트럼프 효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관심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과열되려면 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불과 며칠 전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다가 이제 겨우 1%대 김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김프는 한국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보통 상승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1% 정도면 한국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열과는 거리가 먼 상태라는 점, 그리고 알트코인이 상승했다지만 알트코인 펀딩 맵을 보면 현재 펀딩 상태가 굉장히 담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초록색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이 전혀 과열 상태가 아니고 담백한 투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단계는 이제 막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유비가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밀었던 골드와 비트코인의 비교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골드와 똑같은 경로를 타고 있는 점을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예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 ETF로 유입된 현금은 하루 평균 약 120억 달러에 달하면서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은 리스크 온 종목들이고 또한 1개월 동안 유입된 현금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간 미국 ETF에 유입된 금액은 기록 경신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역사적으로 12월은 유입액이 가장 좋은 달이기 때문에 사실상 ETF로의 사상 최고 연간 유입액을 기록한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강세 심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7개월 만에 물가 하락세가 꺾이며 반등했지만 반등 수준이 크지 않으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 주었고 11월 FOMC에서 파월은 인플레가 정상화되는 궤도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를 시장이 더욱 반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 법안을 발의했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최근 발언에서 미국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경제적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비트코인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트위터 쪽에서 도는 소문인데 여러 국가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5개국 이상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미국 주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오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만드는 법안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국가적 채택 가속화로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다고 이제 막 소식을 듣고 찾아온 뉴비들은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매수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 법칙은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과 무관하게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도지코인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 있으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뤄보자면, 도지코인의 공동 창립자인 빌리 마커스가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윗을 했고, 이를 일론 머스크가 동의한다며 트윗을 했는데, 설명하자면 도지코인은 매년 고정된 양의 코인이 새롭게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총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발행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총 공급량 대비 신규 발행되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발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초창기에는 전체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에 공급량 대비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컸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총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비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형태는 현재 통화로 쓰이는 법정 화폐인 달러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리 마커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앞으로의 발행량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한 인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통화로 사용되기에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는 도지코인의 플랫 인플레이션 구조가 통화로서의 안정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는 셈인데, 이 기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밝힌 의견이 도지코인의 고정된 인플레이션율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므로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도지코인이 안정적인 통화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 비트YG의 애널리스트 후안 레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지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재미있는 의견을 말해주기도 했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높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소식이 많아지면서 제가 다루고 싶은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영상 주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볼 생각이고, 제가 최근에 아빠 특강방 모집을 하면서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동안 힘든 시기 버티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니 함께 버텨보자고 말해왔던 입장으로서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진짜 불장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는 길에 암초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이번 불장에 유의미한 성과가 반드시 따를 수 있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를 잠깐 하면, 제가 코인 엘리트 양성 프로젝트 아빠 특강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커리큘럼과 입장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특강방에서는 2025년 포텐이 기대되는 알트코인 섹터별 핵심 코인 수십 가지에 대한 리스트와 디테일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코인 프로젝트를 누구보다도 잘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올인원 마스터 클래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와 매일 함께하는 실시간 단타 매매와 트레이딩 전문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입장 방법과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텔레그램 정보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